피디님, 제가 최근에 점심 식사 하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영수증 같은 거 잘 안 받아요. 근데 요즘에 하도 논란이 되다 보니까 진짜 그런가 그러고 영수증 일부러 한번 달라 그래봤어요.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육회 비빔밥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면세로 해가지고 계산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저가 한우 식당의 부가세 탈세 의혹, 어떻게 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탈세 의혹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우선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첫째로 이제 면세와 과세의 구분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정육식당에서는 고기는 면세로 결제를 하고, 그 이외에 다른 뭐 상차림비라든지 뭐 술 먹는 거나 음료수 먹는 거나 뭐 냉면 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세로 결제를 총 2번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상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이제 축산물들은요, 즉 이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가 면세가 되는 게 맞아요. 그 이외에 상차림비나 음료수 등 기타 음식물 제공에 대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이기 때문에 결제를 각각 2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정육식당의 요건에 관한 건데요. 예전에 어떤 특정한 그 정육식당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소고기 면세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 처분하는 것을 어떤 다뤘던 그런 판례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정육 매장과 식당 간의 구획 및 어떤 계산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즉 면세 매장과 과세 매장의 출입문이 별도로 이제 구분되어 있고 각각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해서 계산이 이루어진다면 각각 면세와 과세 매출이 맞다. 그래서 그때는 과세관청이 이제 패소를 한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이 발생한 일부의 저가 한우 매장들이나 아니면 무늬만 정육식당인 곳에서 이런 요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식당에서도요, 정육 코너가 뭐 따로 뭐 구비되어 있거나 결제 시스템이 따로 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회 비빔밥 자체를 면세로 판매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 진짜 속으로는 와,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데?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지?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요.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같은 가격을 지불하다 보니까 면세나 과세나 그냥 간과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올바르게 영업하고 있는 정육식당이나 아니면 일반 음식점 사장님들과 비교했을 때 조세 형평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고기를 면세로 결제하면 뭐가 좋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당장에 뭐 다 아시겠지만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이 그냥 줄어들어요. 즉 소비자한테 거래 징수해야 할 매출세액을 원래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내는 게 아니거든요. 소비세거든요. 대신 내가 맡아뒀다가 이제 세무서 내는 건데, 이런 거래 징수해야 할 매출세액을 제로로 신고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만약에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육회 비빔밥 15,000원이다. 그러면 세무서에 납부하는 금액은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약 한 1,363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방문한 업장의 경우에는 제 추측이긴 하지만 육회 비빔밥뿐만이 아니라 저녁에 만약에 고기 메뉴를 팔 때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면세로 했다라면은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가 됩니다. 보통 이제 음식점에서는 매출이 다 과세거든요. 근데 이걸 다 면세 매출로 신고했다라면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세법을 조금 아시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득세는 더 납부하는 게 아니냐 하겠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매년 신고한 부가가치세 자체에 대한 본세도 정말 크지만 가산세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큰 세금 폭탄을 뭐예요? 머리에 그냥 쥐고 그냥 영업하시는 거라 동일한 거예요. 그런 올바르지 못한 정육식당이 1년에 5억 원어치를 면세 매출을 만약에 신고를 했다라면 1년에 약 4,500만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본세를 탈루한 거고, 요게 3년 정도 털린다라고 한다라면은 본세 1억 3,500만 원에 여기다 가산세까지 더한다라면 2억이 넘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식당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탈루한 금액이 더 커진다거나 죄질이 나쁘다라고 한다라면 조세범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냥 걸리면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이래버리면 될까요? 절대 그런다고 과세관청이 받아줄 리는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판례에 따른 정육식당의 인정 기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대로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육식당의 정의를 못 박은 어떤 법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의지할 수 있냐면, 이때까지 유지된 판례와 아니면 삭제된 예규 사례 등을 토대로 저희가 요건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정육 코너와 접개 코너가 구분되어 있을 것. 여기서는 출입문까지 구분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각 코너별로 계산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코너별로 메뉴가 별도로 좀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접개 코너에서는 상차림비, 뭐 공깃밥, 찌개, 주류 이런 고기를 제외한 메뉴로만 좀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네 번째로는 고기 가격에 상차림 비용 등을 엎어서 뭔가 비정상적으로 가격 책정을 하지 않아야 돼요. 다섯 번째는요, 소비자가 이 구입한 소고기를 매장에서 직접 조리해서 제공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대표적인 부가세 추징이 된 과세에 대한 근거를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을게요. 이래서 추징을 맞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나의 계산대에서 그냥 결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같은 내부 통로에서 무늬만 그냥 정육 코너야. 일반적인 고기 음식점과 전혀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코너가 분리는 되어 있어. 그런데 메뉴 주문과 메뉴별 가격이 일반 고기 음식점과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일반 음식점에서 삼겹살 1인분이 12,000원인데 무늬만 정육식당에서는 1인분이 11,000원인 경우, 다시 말해서 단순히 무늬만 정육 코너를 설치하고 뭐 간판에 정육식당 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한 곳의 계산대에서 단말기만 별도로 결제하는 방식은 분명히 추징돼서 과세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이신 분들은요, 무늬만 정육식당인지 올바른 정육식당 요건을 갖춘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문제가 있다라면 첫 번째로는요, 이미 지나간 것은요, 수정신고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요, 소비자들이 영수증 리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진으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저도 자료 조사하면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즉 과세관청이 만약에 들여다보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고객의 탈세 제보는 또 어떨까요? 이 과소신고는 10% 가산세지만 최대 2년 안에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90%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로 납부하는 금액은 매출액 감소로 소득세에서는 환급이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면 생각보다 손실액은 그렇게 크지 않게 정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신고를 하면요, 그 세액이 확정되기까지는 보통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세금 납부를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했을 경우가 그렇다는 거고요. 만약에 조사가 들어온다면 가산세 감면은 꿈도 못 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과세 매출로 정확하게 신고를 하시던가요? 아니면 진정한 정육식당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셔서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좀 탈바꿈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명확한 공간을 좀 분리를 하고 공사 진행하시고요. 결제 시스템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현재 한 곳만 계산대를 운영하고 있다라면 코너별로 좀 분리를 하시고요. 정육 코너와 접개 코너에 뭐 가벽이라도 좀 설치를 해가지고 완전 좀 공간적으로 좀 분리를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고, 개별적으로 좀 출입문을 설치해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 요건에 맞춰서 공사를 해두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충분히 대응해보고 방어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부 정육식당의 어떤 잘못된 영업 행태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봤는데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이슈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뭔가 움직이기 전에 미리미리 정비를 하시고 좀 빨리 대응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